제가 1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서 하세요. 서서. 네네. 저희는 이번 전략은 핵심은 단순한 신규 고객 확보가 아닌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 VIP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며 첫 구매 고객을 첫 번째 구매 고객으로 전환하는 것. 저희는 이번 전략의 방향성을 획득에서 유지로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입니다. 2020년 당시 매출은 51.7억 원으로 3년간 2.2배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성장의 질은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재구매율은 31.5%에 불과하며 무려 4,148명의 고객이 단 한 번의 구매 후 다시 매장을 찾지 않았습니다. 즉 겉보기엔 매출이 늘었지만 실제로 고객이 전혀 남지 않고 밑빠진 닭처럼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끊임없는 신규 유입으로 꾸역꾸역 성장을 유지해왔지만 이제는 고객 유지 중심을 내실이는 전략이 즉각적으로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 페이지는 우리의 심각한 고객 누수를 주관적으로 보여줍니다. 2019년 활동 고객은 6,118명 중 이듬해 2020년 재구매를 한 고객은 고작 1,930명 뿐이었습니다. 이 4,188명이라는 이탈 숫자는 19년도 활동 고객 중 20년도 유지 고객을 뺀 순수 이탈자 수치입니다. 유지율에 따르면 31.5%에 불과합니다.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이들은 과거에 썼던 금액을 모두 더하면 무려 24억, 24.3억이라는 막대한 잠재 매출을 고스란히 잃어버린 셈입니다. 아무리 마케팅 비용을 들여 신규 고객을 채워 넣어도 동시에 그만큼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성장의 효율은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사의 매출은 급소수의 고객에 심각하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20년 한 해 동안 불림 매장에서 1원이라도 결제한 전체 고객은 7,340명입니다. 이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734명을 당사의 핵심 VIP 고객으로 정의했습니다. 이 20%의 고객은 734명이 42억 원을 결제하며 무려 전체 매출의 52%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나머지 90%의 일반 고객은 48%의 매출을 만드는 데 그쳤습니다. 따라서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자원을 뿌리는 1차원적 마케팅보다 이상의 10%의 VIP를 유지하고 객단가를 높이는 것에 압도적으로 높은 투자율을 가져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매출은 연중 고르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확인 결과 9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지는 가을 시즌의 전체 매출은 38%에 집중되며 특히 10월에는 연중 최고 매출을 기록하는 달입니다. 따라서 예산을 연중 분중할 것이 아니라 매출 수요가 폭발적으로 깨어나는 성수기 직전에 프로모션을 집중하는 타겟팅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프 위에 보이는 퍼센테이지는 18년도부터 20년도에 평균적으로 매출 퍼센테이지를 측정해서 매긴 값입니다. 앞선 세 가지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새는 독을 완벽히 막아낼 세 가지 핵심 실행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 번째 윈백 전략. 이탈한 과거 고가치 고객을 다시 불러옵니다. 두 번째 VIP 락인 전략. 매출의 절반을 쥐고 있는 핵심 고객의 이탈을 방지합니다. 세 번째 게이트웨이 전략. 첫 구매 신규 고객을 두 번째 구매로 완벽하게 안착시킵니다.
1188명을 모두 잡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중 가치가 높은 핵심 타겟 792명에게 예산과 역량을 집중합니다. 타겟의 가치에 따라 세 가지 트랙으로 차를 관리합니다. A 트랙, 사람이 직접 밀착 관리합니다. 발길을 끄는 과거 VIP 121명에게 전담 담당자가 1대1로 연락해 VIP 자격을 복원해주고 신상 프리뷰 권한을 부여합니다. 차상위 고객 671명에게는 과거 장바구니 데이터를 바탕으로 손오라인 신상품 매칭 알림을 보냅니다. 뻔한 할인이 아닌 한정 신상 우선 구매권 이하는 프리미엄 관계를 회복합니다. B트랙입니다. 개인화 자동화 시스템을 돌립니다. 생기기 직전 손오라인 신상 추천톡을 보내되 일반 할인이 아니라 기한 내 기사용 시 소멸되는 소액 적립금과 도끼 열번 쿠폰을 찔러주어 즉각적으로 재결제를 유도합니다. 다음은 C트랙입니다. 저비용 방어 구간입니다. 예산 투입 없이 정기적 유튜브 뉴스레터만 발송하다가 클릭 등 긍정적 행동 데이터가 포착되면 즉시 B트랙으로 자동 승격시켜 관리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792명의 고객 중 단 15%에서 25%만 복귀시켜도 우리는 연간 최소 1.9억 기간에서 3.2억 원 기간의 매출을 회복하게 됩니다. 다음은 전략 브리핑 전략입니다. 상위 10% VIP 고객의 1인당 평균 구매액은 573억 원에 달합니다. 저희가 주목한 것은 이들의 구매 패턴입니다. 무려 90% 이상이 VIP가 티셔츠, 하의 액세서리를 따지지 않고 한 번에 장바구니에 담아 동시 구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90% 이상 동시 구매를 하는 고객들이 세트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것은 객단가 영업이익률을 스스로 훼손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가격 할인이 아닌 철저히 기업 지위로 혜택을 설계했습니다. 첫째, VIP 룩 세트 큐레이션입니다. MD팀의 데이터를 활용해 VIP 전용 디지털 카탈로그를 제작하고 풀 착장으로 선 제안합니다. 가격은 정품가를 유지하되 스타일링이라는 가치를 줍니다. 여기서 그다음에 둘째, 단독 선입 구매 우선권입니다. VIP 구매 후 59%가 쏠려있는 하이브리드 라인 출시 시 일반 고객보다 먼저 구매할 수 있는 단독 권한을 주어 강력한 락인 효과를 얻습니다. 셋째, 준 VIP 양성 패스트 트랙입니다. VIP 바로 아래인 상위 10에서 30% 고객에게 한시적 누적 구매 목표를 주고 달성 시 VIP 혜택 조기 체험권을 주어 핵심 고객층 자체를 확대합니다. 할인이 아닌 프리미엄으로 묶어두고 이 전략을 통해 VIP 객단가를 10%만 올려도 연간 4.2억 원 이하는 추가 매출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게이트웨이 전략입니다. 세 번째 전략, 신규 고객 안착을 위한 게이트 전략입니다. 신규 고객의 72%가 첫 구매 이후 이탈합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신규 고객이 지갑을 연 첫 구매 아이템은 1위는 티셔츠, 3위는 액세서리였습니다. 첫 구매 후 90일에 경과하는 재구매율은 0%에 근접했습니다. 90일 안에 두 번째 결제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첫째, 1위 티셔츠와 3위 액세서리를 정성가 세트로 묶은 스타터 키트를 제안하고 30일 기간에 2차 지갑분 쿠폰을 공봉하여 망설임 없는 2차 결제를 유도합니다. 여기서 왜 1위와 2위 아이템을 안 묶고 1위와 3위 아이템을 묶고 있냐고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티셔츠하고 액세서리는 1위, 3위인데 이제 2위는 하의지 않습니까? 하의는 사람마다 사이즈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환불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이즈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티셔츠와 액세서리로 선정했습니다. 둘째, 두 번째 전략입니다.
꿈의 진입 장벽을 낮추되 환불로 인한 매출 이탈을 막기 위해 혜택을 반품이 아닌 무료 교환으로 제한합니다. 셋째, 재방문 자동화 원본입니다. 반품 충동이 큰 D+3일에는 스타일링 팁을 카톡으로 보내고 D+20일에는 방문 리마인드를 보내 90일 이내 재구매를 유도하는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이 치밀한 설계를 위해 신규 재구매율을 33%에서 45%에서 끌어올린다면 연간 약 590명의 우량 고객을 별도 획득 비용 없이 자산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590명의 추가 재구매 고객 수치란 어떻게 나온 것이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 숫자는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2020년 당사에 유입된 순수 신규 고객 약 4,900명을 타겟 곳으로 두고 이탈하는 고객 중 목표치인 12%만큼 우리의 시스템을 돌려봤을 때 도출되는 값입니다. 이 세 가지 전략을 완벽하게 실행하기 위해 멤버십 측의 혜택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멤버 신규 이탈 리스크가 72%에 달하는 가장 위험한 첫 구간입니다. 무의미한 사은품을 뿌리는 대신 신규 전용 스타트를 제한하고 D+3 온보딩 케어를 묶어 두 번째 교체 시스템을 강제합니다. 브론즈 중간가치 VIP를 향한 첫 번째 도약 구간입니다. 이 그룹부터는 과거 구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선호 라인 신상 추천으로 개인화된 마트로스 관리를 시작합니다. 또한 누적 구매 목표를 제시하여 상위 등급으로 끌어올리는 팬스들에게 시동을 거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실버 단계입니다. VIP 진입 직전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잠재건입니다. 이들에게는 집중 케어 패스트 트랙과 함께 한정 기획 전 우선 입장권을 부여합니다. VIP만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 혜택을 사전에 살짝 경험하게 함으로써 최상위 골드 등급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승급 욕구를 극대화합니다. 다음은 골드 VIP 라인입니다. 당사 매출의 52%를 견인하는 핵심 10%입니다. 이들에게는 할인이 아닌 주력 라인 단독성 구매 권한과 정상가 디지털 카탈로그 등을 제공하며 빅단가를 강화하고 이탈을 원천 차단합니다. 차단의 전 등급 공통 무료 교환 역시 말씀드린 환불 방어용 안전장치 전략입니다. 기획안을 통해 이탈 고가치 고객 복구 빈백 전략으로 최대 3.2억 원 방어. 두 번째, VIP 단가 상승 낙인 전략으로 4.2억 원 창출. 세 번째, 신규 자산화 게이트웨이 전략으로 590명의 우량 고객을 추가 확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연간 최소 6억 원 이상의 확실한 추가 매출 기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질문?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저희 회사가 겪고 있었던 매출이 증가하는 속도의 그 원인이 심각한 정도의 원인은 아닌가요? 매출이 감소하는 속도. 감소하는 폭이 심각한 정도. 매출이 저희가 37억에서 67억 올랐다가 80억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2020년도에 올라가는 그 막대 높이가 줄어든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나요? 네. 매출 속도 감소의 원인이 저희가 CRM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지금? 여기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 자체가 그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세계 매출 막대 차트로부터 출발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가운데 연도는 껑충 뛰었다가 마지막 20년도에 올라가는 폭이 왜 이것밖에 안 돼?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 그 원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장님이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건데 저희가 CRM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CRM을 안 해서 이렇게 매출폭이 이렇게 나타났던 거예요? 매출이 올라가는 막대 높이가 서로 다르게? 일단 월 말에 한 그 프로모션의 수익률적인 부분에서 순수익의 매출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순수익에 결과적으로 모든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저런 CRM 고객관계 관리 활동, 멤버십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멤버십 기본 멤버십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저기 최대 맥시멈 윗백 앤드 VIP에서 8억 그러니까 매년 8억씩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21년도 네. 그 매출 전략적 21년도, 21년도는 플러스 8억. 왜냐면 윈백에서 3억 3.2억 그리고 VIP 락인에서 4.2억 그러니까 7억 4천 정도니까 좀 더 된 최대 맥시멈 8억. 근데 윈백에서 이제 최대로 3.25 잡은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네. 그 정도 늘리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100억까지 갈 수 있어요. 저거 진행하는데 예산이 총 얼마나 필요하죠? 예산까지는 네, 인원이 또 몇 명 더 필요하죠. 기존 인원 갖고 1조 인원 가지고 다 가능해요. 그거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인턴으로 제가 3개월 동안 채용해가지고 5명을 했을 때 저거 효과 내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필요한 예산은. 그 부분이 조금 더 보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 출발은 그거였어요. 제가 드렸던 건 매출이 처음에는 37억에다가 67억까지 껑충 뛰었는데 그 다음 드릴 때는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왜 계단의 폭이 이렇게 낮아졌냐?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럼 1억은 뭐 때문에 그랬던 거고 뭐 때문에 벌어진 걸로 우리가 추산해 볼 수 있고 심각한 건 아니고 이런 이벤트를 하게 되면 누구나 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안정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벤트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스템에 의해서 매출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고객관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개를 해 나갔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면 임원분들이 주무세요. 주무신다고. 내용은 좋은데 주무신다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필요한 예산이 기재가 안 되어 있고 필요한 인력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전담을 하는 팀이 혹시 없다면 만들어야 된다는 요거 구체적인 실행안까지 어떻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걸 실행하는 주체자들에 대한 내용까지 조금 더 보강을 하면 아주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료 만드시고 할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자, 그죠? 이쪽 자료가 많네요. 10분 이내로 이게 뭐니까. 자, 다음 2조. 자, 매출 성장 둔화 및 원인 부정 해결 방안입니다. 자,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팀은 롤링 골프웨어 브랜드의 데이터 분석을 하여 매출 향상이 될까
고객 수가 늘어도 매출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는 이유 지금부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크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는 크게 네 가지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첫째, 신규 고객이 많이 늘었지만 1인당 구매 금액이 낮았습니다. 신규 고객의 인당 매출은 83만 원인데 기존 고객은 174만 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즉, 고객 수가 늘어도 한 명 한 명이 적게 사니까 전체 매출이 크게 늘지 않은 거죠. 둘째, 잦은 할인 행사로 할인할 때만 구매하는 고객이 늘었습니다. 할인 기간 내에는 재구매하지 않는 일회성 구매 패턴이 심해졌고 이게 브랜드 가치와 더불어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상해 고객 매출. 셋째는 전체 매출의 52%가 상위 10% 고객 이상만 나왔습니다. 나머지 90%의 고객은 매출 기여도가 급히 낮아서 고객 규모 확대가 실질적인 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넷째, 코로나19로 골프장 이용이 줄었고 하루 비수기에 대응할 상품도 부족했습니다. 필드 전용 상품 위주여서 수요 변화에 취약했던 것입니다. 이 데이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매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성장속도가 눈에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커플차이가 핵심인데요. 상위 10% 고객이 전체 매출의 52%를 차지하고 나머지 90% 고객이 48%에 불과합니다. 고객 수는 많은데 절반 이상의 매출이 소수의 VIP 고객 이상만 나오는 구조입니다. 결론적으로 구매 고객 수 증가가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한 핵심 원인은 신규 고객의 낮은 1인당 매출과 소수 상위 고객 의존 구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단기, 중기, 중장기 세 단계 전략으로 제안했습니다. 단기 전략은 재구매 유도와 CRM 방안입니다. 한 번 구매한 고객이 다시 오게 만드는 게 가장 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기 전략은 할인 의존에서 벗어나 멤버십 중심의 브랜드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인으로 오는 고객이 아니라 브랜드를 믿고 오는 초상 고객을 늘리는 게 목표입니다. 중장기 전략은 라이프스타일 상품화 확장입니다. 필드 전용에서 벗어나 리조트웨어, 40대 남성 라인 등 새로운 수요를 발굴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단기 전략으로 CRM을 가장 먼저 제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93%의 고객이 1회 구매 후 이탈합니다. 지금 당장 이 이탈을 막는 게 가장 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구매 후 30일 안에 재방문을 유도하는 낮은 폰을 발송하고 일회성 구매 고객을 2회 이상 구매 고객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질문 하실 분들 궁금한 거라든지. 없으시면 제가 저 앞에 조금씩 주시면 그 원인의 세 번째 페이지에 할인 의존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브랜드가 원래 할인을 안 하는 브랜드거든요. 그런데 할인 의존을 통해서 재구매가 없는 체리피커들이 있어서 매출 성장이 느려졌다라고 하는데 어떤 근거에서 저게 들어간 거죠? 네? 저희 브랜드가 할인을 안 하는 브랜드인데 노셀 브랜드인데 네. 고객이 늘었는데도 왜 성장이 느려졌냐에 대한 두 번째 근거가 할인 저희는 의존에서 할인을 네. 하는 줄 알고 저희가 좀 잘못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그 근거 데이터를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질문드립니다. 또 하나 살짝 넘겨주시면 다음 페이지. 상위 10%의 매출 집중도는 혹시 다른 브랜드들도 저 정도 되진 않나요?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생각하기에 한 거라서 생각했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 단기, 중기, 중장기 전략 이렇게 세 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재구매 유도를 하기 위한 고객을 관리하는 모집뿐만 아니라 이탈되는 것까지 다 관리하는 CRM 강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가격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브랜드의 충성도를 높여서 그렇죠, 제품과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귀속이 되게끔 하는 경험을 주고, 끝까지 이제 마지막 가게 되면 라이프 스타일 부분들 상품을 확장을 해서 당신이 어떤 존에서 어떤 생활을 하든지 간에 우리 제품이 항상 같이 함께 하는 이런 부분들 가는 걸 좋은 거 제안을 잘 주신 것 같아요. 근데 특히 단기 전략 부분에서 CRM 강화 부분에 첫 구매 후 30일 전에 재방문 타깃 쿠폰 발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 어떻게 발송하실 거예요? 그 구매를 하실 때 번호 같은 거를 입력하잖아요. 카카오 이런 걸로. 네. 거기다가 발송을 하면 되죠. 그럼 저걸 보내면 몇 %나 반응할 것 같으세요? 몇 퍼센트가 가능하죠? 몇 퍼센트 분이 반응하실 걸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상이죠, 예상. 본인이.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저거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재구매 유도 강화, CRM 강화 부분이잖아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 예. 그래서 신규 고객 이탈 방지를 위해서 저걸 재방문을 높이겠다는 캠페인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 할인권 주나요? 네. 그러면 저걸 하기도 전에 이미 작년에도 신규 고객 중에서 90일 이내 또는 30일 이내 재구매했었던 사람도 있잖아요. 퍼센테이지가 네. 있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할인 받고 구매하는 거겠죠. 그 정도는 할인을 받고 구매를 하겠죠. 네. 그 정도. 그 위에 분들이 안 오던 사람인데 이 할인권 때문에 오는 분이잖아요. 네. 그럼 매출에 보합세는 없나요? 매출 지장이 되지 않을 네네네. 만큼 없나요? 하려고요. 매출 지장을 하지 않을지. 그래서 작년에 만약에 1000명이 왔는데 그 1000명 중에 100명이 재구매를 했어요. 근데 올해도 내년에도 하다 보면 또 1000명이 올 거잖아요. 네. 1000명이 왔을 때 그 재구매 할인 쿠폰을 줬을 때 100명은 없어도 오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할인권을 쓰면서 구매를 할 거잖아요. 네. 그럼 그만큼 매출이 빠지잖아요. 뭐 아쉬운 거. 네,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빠진 거 대비 보완하면서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키려면 몇 %나 그 반응률을 해야 돼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 사람들. 10%는 10%면 반응률 1000명 중에서 10%면 100명인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표가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저런 걸 해야 됩니다라는 걸 개괄적으로만 설명을 쭉 날 해주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두 번째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내든 뭘 보내든 그 사람이 그걸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죠? 발송을 했는데 그 사람이 열어봤는지 안 열어봤는지. 이메일 같으면 우리가 개봉률이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카카오톡은 그래도 다 열어. 개별은 알 수가 없고. 근데 열어보면 그 자기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열어보면 그게 자기 손해라고 생각하기에 저는 이제 끝까지 대답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윗분들은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아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아니라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일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돼요? 해당 부서에서 하실 거예요? MD 팀에서 하실 거예요? 네. 정말요? 네. 몇 명 필요한데? 지금 현재 인원 지금 2조 인원 몇 명이죠? 5명으로 가능하세요? 지금 일 없어요? 지금 하는 일 없어요? 네. 이렇게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두시라는 거 미리. 네, 여기까지 고민하신다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오케이. 고민들 많이 하셨네요. 좋아. 첫 번째인데. 자, 저희 이제 3조 조정훈 팀장님 나오셔서 시각화 데이터 분석을 통한 브랜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자, 3조 팀장님께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3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매출 상승폭 저하에 대한 결과 도출로 시작해서 그거에 대한 원인 분석, 그리고 원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서 발표를 끝내겠습니다. 결과 도출입니다. 매출 규모는 성장 결과적으로 2배 이상의 성장했지만 전년도에 비해 성장 속도가 한 토막 이상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고 원인을 찾고 해결 방안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에 대한 목차입니다. 저희는 매장별 매출 분석, 그리고 상품별 매출 분석, 등록 고객 수, 기존 신규 고객 분석, 재구매율이 낮은 수치를 확인하고 파레토 법칙을 확인하고 등급별 재구매율 파악과 이상점 파악을 하고 약품과 방면들을 분석하며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매장별 매출 분석입니다. 이 표에서는 총 매출과 이익률, 구매 고객 수를 파악할 수 있는 표입니다. 매출 이익률이 크게 3%가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무리 백화점과 대리점과의 차이라고 해도 이익률 차이를 좁히기 위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매장의 건당가가 부족한지, 구매 고객이 적은지, 마진율이 적은 상품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지 분석을 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전략을 할 예정입니다. 상품군 매출 분석입니다. 티셔츠, 팬츠, 큐로 스커트가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상의 2개 상품군의 매출 집중 현상이 발생합니다. 액세서리, 점퍼 등 기타 상품군의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특정 상품군 의존도가 높아 추가적인 매출 성장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력 상품군의 성장 둔화시 전체 매출 증가폭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였고 매출 비중이 높은 티셔츠, 팬츠 상품군을 활용한 코디, 패키지 상품을 운영하고 신규 고객의 첫 구매를 유도하고 객단가를 향상시켜 매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등록 고객수 분석입니다. 매출 상승폭과 비례하여 등록 고객수의 상승폭도 비슷하게 주춤하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원인은 고객수 부분에서 큰 기여를 하겠구나 짐작을 하며 고객 부분에서 자세하게 분석하겠습니다. 고객 부분에서 기존 신규 고객 3개로 분석하였습니다. 상단의 3개 차트, 고객 매출, 구매 고객수, 기존 신규 고객수 막대 연도별 상승폭은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밑에 6개 이단가, 구매 매수, 건당가, 건당 구매 수량, 피스단가, 이단 구매 수량은 연도별로 수치에 큰 변화가 없기에 매출 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지만 이게 연간 발전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고객들의 재구매율이 낮은 수치를 확인하였는데
19년도에 기존 고객 약 43%가 재구매하였고 20년도는 기존 고객이 약 23%가 재구매하였습니다. 기존 고객 재구매율이 확실히 줄은 것을 확인하였고 재구매를 유도하는 능력이 부족함을 의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객 등급별 매출 구성비에서 저희는 파레토 법칙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위 30% 고객들이 매출의 약 75%를 차지하며 매출의 방대한 양을 차지하고 이 30% 고객들을 올해 가지고 갈 전략을 짜야 됨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출 상승폭 구조에서 파레토 법칙 더 파고들자면 상위 10% 고객들이 매출의 50%까지 차지하고 그 10%를 매년 갖고 갈 수 있게끔 그 고객들의 충성도와 소속감을 부여하도록 하고 그 밑에 등급들은 절대적인 등급별 혜택 도입으로 고객들의 구매 상위를 올릴 예정입니다. 일자별 현황에서 저희는 이 상태를 파악하였습니다. 19년도 9월부터 20년 2월까지 연 말마다 매출이 급등하게 오르는 이상점을 파악하였고 이러한 약촉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약촉과가 없는 자리 분석하며 상승폭이 어떤지 파악하였습니다. 약촉과가 없는 7, 8월을 분석했을 때 꾸준히 성장하는 폭을 볼 수 있었고 약촉과 없이도 성장할 수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촉과 흐르는 이벤트를 없애고 단 신규 고객이 꾸준히 유입되도록 하는 전략으로 수정할 예정입니다. 앞에 있던 원인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매장별 이익률 차이, 재구매율 시가점, 파레토 법칙을 파악하고 이상점까지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단기간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약효과가 적은 고객 입시 전략, 고객들을 오래 만날 수 있는 재구매 유입 전략,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상위 고객들을 고정시키는 전략, 매장별 상품 구성 수정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해결 방안 제시에 대한 목차입니다. 신규 회원 유치 전략, 절대적, 상대적 등급 혜택 전략, 그거에 대한 재구매 유입 전략, 매장별 이익률을 높이기 위한 상품 구성 전략, 이 전략들에 대한 기대 효과와 성장 가능성 수치로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신규 회원 유치 전략입니다. 신규 회원에게 웰컴 미션을 해서 신규 회원 가입 후에 24시간 내 10만원 이상 구매 시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등급을 한 등급 더 위에 즉시 승급을 해드리는 혜택을 드립니다. 또 웰컴 키트와 함께 저희 브랜드를 매료시킬 전략을 짜보았습니다. 그리고 코디 패키지 상품을 운영하며 예를 들어 티셔츠 8만원, 팬츠 10만원 개별 구매 시에 18만원이지만 패키지 구매 시 16만원으로 형성하여 신규 고객의 객단가를 높이고 등급제 진입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첫 구매 고객에게 웰컴 적립금 만포인트를 드리며 리뷰 작성 시 포인트를 드리면서 저희는 자연스러운 마케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기대 효과는 신규 고객의 구매 진입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고 등급 상승을 위한 추가 구매 유도, 재구매율 향상 및 충성 고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 등급 혜택 전략표입니다. 저희는 20만원까지 구매하는 금액의 루키 등급, 20에서 40만원은 파 등급, 40만원에서 60만원은 버디, 60에서 80은 2등, 그 이상은 홈런 등급의 절대적 표를 이용합니다. 이 쿠폰은 한 장당 한 상품에만 적용 가능하고 적립금은 적립일 기준 1년 뒤 소멸하고 이 등급은 다음에 한 단계 밑으로 적용하여
수 있습니다. 이 구매 금액 절대적표는 20년도의 인단가를 기준으로 정하였고 이 표를 모든 고객에게 공개하고 혜택 공지를 집중하여 고객들의 구매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상대적 등급 혜택표입니다. 홀인원 이상의 고객들에서도 그 이상 상위 30%를 나눠봤습니다. 여기서는 골프장 필드 50% 할인 쿠폰과 볼링 골프 경기 20% 할인, 스크린 골프장 30회 이용권, 그리고 대회 비용 지원 등 외부 업체와 제휴를 맺어 혜택을 드리는 방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상위 30% 고객들이 소속감과 충성심을 갖도록 전략을 짜보았고 서로 다른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지만 골프란 종목을 갖기에 서로 윈윈하는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골프장 할인 쿠폰을 받는 대신 골프장의 캐디들에게 복장을 후원하고 골프장에서 열리는 대회 사은품으로 저희 제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마케팅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를 이루며 다른 곳에서 새로운 이익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제금의 유도 전략입니다. 쿠폰 발급후 90일간 미사용 고객을 대상으로 소멸 15일 전 알림톡을 발송하며 매장 방문 및 구매를 유도합니다. 이러한 것은 심리적 효과를 적용하였습니다. 고객은 새로운 혜택을 얻는 것보다 기존의 혜택을 잃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기에 손실 회피 심리를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였습니다. 매장 상품별 구성 전략입니다. 이익률이 적은 백화점에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 마진율이 많이 남는 액세서리를 더 많이 배치합니다. 액세서리를 장바구니에 많이 담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짜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액세서리 구매를 2개를 한다면 10%를 할인해드리고 4개를 구매하면 20%를 할인하는 느낌으로 마진율이 많이 남는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시키는 것을 제시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위 등급 중심 매장에는 가격 부담이 적은 기본 티셔츠, 팬츠를 세트 상품으로 묶는 방법과 그러한 상품들 재고 회전율과 신규 유입, 재고 소진 전략으로 이어가는 전략. 이것은 이월 상품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상위 10% 고객들이 많이 방문한 매장에는 다운류나 프리미엄 고가 제품을 더 많이 배치하여 매출액을 더 높일 수 있는 상품 구성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을 요약하자면 리뷰 마케팅을 이용하여 서로 윈윈인 이벤트와 단기간 양의 이벤트로 꾸준한 신규 회원을 유치하고 절대적 등급 혜택 제도로 재구매를 유도하고 상대적 등급 혜택 제도로 상위 고객들에게 소속감 부여를 하여 고정적인 매출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매장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 마진율이 높은 상품을 배치하고 그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상위 고객들이 많이 찾는 매장에 고가 프리미엄 제품을 배치하여 매출액을 높일 수 있고 하위 등급 고객들에게 부담이 덜 가는 상품으로 재고 소진 전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 효과는 신규 고객 유입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인기 상품군 패키지 구성을 위해 축구매를 유도하고 등급제 및 적립 혜택을 제공하여 재구매율을 향상하고 패키지 판매를 통해 객단가를 증가시키고 등급 승급을 위한 지속적인 구매와 업체와 다양한 마케팅 효과를 가지는 충성 고객을 확보합니다. 이러한 것은 매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대 효과에 대한 수치를 매겨보았습니다. 20년도의 전체 매출액은 80여 원, 그 후년에는 92억 원을 예측하였습니다. 근거는 신규 고객의 재구매율 향상과 웰컴 패키지를 통한 객단가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위 고객들을 위한 혜택으로 고정적 매출을 확보하는 것도 한 몫을 할 거라 판단하였습니다. 브랜드 이익률은 30%
기원 상품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재무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근거를 댈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단기적 성과를 목표로 하지 않고 브랜드 가치를 지키며 고객들과 원활한 소통을 추구하는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골프라는 동일한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는 이종 산업들과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상생의 시너지를 내는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조에 질문하실 분들. 제가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써갖고 오셨네요. 전반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제가 궁금했던 건 매출이 꺾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반에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잘 분석을 해주셔서 알겠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사업 계획이 고객 관리부터 해서 상품 계획까지, 매장 상품 구성 조닝까지 다 바꾸는 거기까지 다 가야 돼요. 일단은 그러면 조정훈 팀장님 팀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저 3명이 이게 좀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먼저 우선시 해야 될 게 뭐죠? 어떤 부분에서 저 지금 제시해 주신 모든 전략들을 다 한꺼번에 여기 땅 하면 다 같이 쭉 들어가야 돼요? 네. 정말요? 안 그래도 다른 데도 여러 개 병행하고 있는데 뭘 하나 빼면서 또는 아니면 하고 있던 것들 개선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등급 혜택 또는 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두 번째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안 했을 때랑 비교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얼마큼 개선되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대시보드는 만들 수 있나요? 네. 있나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예산은 상품에 대한 상품 기획팀이 동의를 해줄까요? 네. 네 번째, 자 수익률 부분인데 수익을 더 내기 위해서 백화점 쪽에 상품 구성에서 고마진 부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매장에서는 우리가 마진율을 35% 주지만 대리점은 백화점은 50%를 줘야 되거든요. 백화점에서는 팔면 팔수록 우리가 적자인데 백화점에 더 많이 줘야 돼요. 그러면 그 흑자 안 날 것 같은데, 우리 적자 안 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부분 찾아보면 좋으실 것 같고, 다른 조에서 실행하는 부분들을 좀 타임 스케줄별로, 다른 조도 마찬가지예요. 타임 스케줄별로 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 1개월 내에 이걸 세팅해야 되고, 2개월 내에 이걸 세팅해야 되고, 3개월 내에 스타트 들어가서 대시보드를 보여줘서 전년 대비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이렇게 움직였지만 이걸 하게 될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대시보드도 같이 보면서 중간중간 이 부분을 모니터링 하겠다까지 추가가 됐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 내용입니다. 네, 여기까지 했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다음 부분은 제가 시간 10분 전에서 오버하면 제가 감점 드릴 거예요. 지금 시간 체크 다 하고 있어요. 감점이 제일 높아. 자, 다음 4조입니다. 자, 4조. 자, 좋은 내용이라도 주어진 시간 안에 빨리 끝내세요. 주어진 시간 안에. 네. 자, 4조. 자, 4조 발표자에게 박수. 네. 안녕하세요. 교육용 판매 데이터를 활용한 프로모션 이상과 분석 및 매출 유지 방안에 대해 발표할 4조입니다. 네. 먼저 화면에 보이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전체 흐름을 보면 유독 솟구쳐 있는 특정 시점들이 보이실 겁니다. 최고 1억 4,300만 원부터 1억 2,500만 원까지 평소 매출을 수십 배 상회하는 이른바 급격한 이상값들이 포착되었습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이 그래프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벼랑끝처럼 솟구친 매출은 행사가 종료되는 순간 매출 절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희 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반짝이는 이상치를 어떻게 해야 지속적인 구매와 재방문으로 이어지게 만들까라는 문제를 정의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저희는 세 가지의 나침반을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매장 및 채널 관점에서 잘 파는 매장의 비밀을 찾아내는 것. 두 번째, 상품 관점에서 매출을 하드캐리한 핵심 아이템을 찾아내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프로모션과 가격 관점에서 할인의 문광도를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가 세운 핵심 가설은 이것입니다. 단순한 가격 할인은 마진을 깎아먹고 고객을 일시적으로 머물게 할 뿐입니다. 하지만 프로모션으로 유입된 이 수많은 신규 고객들을 전략적으로 2회차 이상 재구매 고객으로 락인시킬 수 있다면 행사 종료 후에 매출 급감 현상을 완화하고 차기 매출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할 것입니다. 해결책은 깎아주는 할인이 아니라 고객이 다시 오게 만드는 가치 중심의 혜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정량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과거 데이터를 보시면 2019년 40억 원에서 2020년 45억 원으로 약 12.5%의 아주 건강한 총매출 성장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이 탄력을 이어받아 저희가 제안하는 재구매 전환 전략을 성공시킨다면 2021년에는 전년 대비 약 10%가 성장한 50억 원의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신규 고객수 추이를 보면 2018년 2,900여 명에서 2020년 5,100여 명까지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3년 평균 증가율이 무려 32.99%에 달합니다. 이 추세를 대입하면 2021년에 새로 들어올 신규 고객만 약 6,789명으로 예상됩니다. 이 거대한 신규 유입 물결을 단 한 번의 소비로 끝내지 않고 두 번, 세 번 오게 만드는 것이 저희의 핵심 전략입니다. 다음으로 이상값이 발생한 구체적인 원인과 상품별 기여도를 파악해 보였습니다. 월별 매출 추이를 보면 전체 분기에 고르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유독 연말인 4분기 10월, 11월, 12월에 압도적인 매출 이상치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행사의 폭발력이 연말에 몰려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어떤 상품들이 매출을 견인했는지 분석한 결과 프로모션의 성공은 전 상품의 고른 증가가 아니라 티셔츠와 하이류라는 특정 인기 상품군이 주도한 결과임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향후 전략은 이 인기 상품군의 구매 고객을 어떻게 묶여두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기서 저희의 구체적인 매출 지급 전략 5가지가 나옵니다. 저희는 이중 금액별 혜택 전환에 중점을 둡니다. 무조건 반값, 몇 퍼센트 할인해주는 방식은 이제 그만하고 얼마 이상 사면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바꿔서 프로모션 직후에 발생하는 객단가 하락을 방어할 것입니다. 그럼 이 전략을 누구에게 집중해야 가장 효율적일까요? 성령 연령별 데이터를 돌려보았을 때 여성 고객이 매출이 약 77억 원으로 남성보다 2.5배 이상 압도적이었고 연령대 중에서도 30대 고객이 약 47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잡아야 할 핵심 타깃은 바로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이들을 저격하기 위해서 설계한 구매 금액별 혜택으로는 5만 원 이상 사면 온 오프라인 3%에서 5% 상시 적립을 통해 브랜드의 친밀도를 만드는 기본 구매를 유도합니다. 10만 원 이상 사면 가격을 깎아주는 대신에 30대 여성이 정말 좋아할 만한 데이터 기반의 프리미엄 굿즈로 고급 파우치나 에코백 등을 증정해서 마진율을 지키면서 객단가를 끌어올립니다. 15만 원 이상 고액을 결제한 고객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걸 내 사용 가능한 쿠폰을 발급합니다. 이번 달에 크게 지른 고객이 다음 달에도 매장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강력한 방문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단순 할인 프로모션은 순간적인 매출 이상감이라는 장점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 저항선을 만들고 마진을 갉아먹는다는 단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자주가 제안하는 인기 상품의 호송 노출, 30대 여성을 저격한 금액대별 사은품, 그리고 이탈을 원천 차단하는 이걸 제로홈 쿠폰을 결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 곡선으로 달성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경쾌하게 발표를 되게 하시네요.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네. 다른 교회에서 질문하실 분 계세요?
그럼 앞 페이지를 조금만 넘어가 볼까요? 짧게. 여기에서 연도별 매출 차트를 보시면 네. 네네. 2018년도가 지금 20억이던데 어떤 매출인 거죠? 총매출 총 매출이 2018년도가 37억 아닌가요? 2018년이요? 네. 그 백화점이랑 그 대리점. 대리점 백화점. 나왔을 때 백화점만 나왔을 때 그럼 백화점이라고 밑에서 백화점 매출이에요? 네. 백화점 매출. 네. 그럼 백화점 매출은 앞에서도 앞전조에서는 말했지만 백화점은 워낙에 백화점에다가도 마진 줘야 되고 매니저한테도 마진 줘야 돼서 50%가 나가는데 백화점 매출이 늘면 그만큼 수수료율이 높아가지고 이익이 낮아질 텐데 네. 그 말은 뭐냐면 월급은 올라가는데 내 주머니에 돈은 점점 없어질 건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희 목표가 네. 일단 고객 유지율이 올라가는 거랑 공유 후에 매출이 유지되는 거를 중점으로 보던 거라서 네, 그래서 다 제가 들으면서 아주 좋았어요. 구조적이고 체계적이고 내용도 아주 좋고 그 장표도 활용하는 거 다 좋았어요. 결과적으로 다 몰아가서 매출을 높이는데 벌은 돈을 왜 백화점 주냐고. 왜 우리는 안 가져오고 왜 백화점 주냐고. 왜 월급 벌어가지고 왜 자꾸 저기 폰 사용료에 내고 AI 사용료에 내고 뭐 다 주고 나서 내 주머니 돈을 안 남기고 왜 자꾸 왜 그쪽으로 주냐고. 그 순간이 딱 들어왔어요. 그 대부분 거슬릴 거예요. 백화점은 대부분 뭘 쓰냐면 매출액도 중요하지만 백화점은 광고용이에요. 우리 브랜드도 백화점에 입점할 수 있는 브랜드다라고 광고하는 거라고. 그래서 백화점에다가 수수료를 과감히 주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매출을 많이 의존해 버리면 아시죠? 네 연봉 얼마인데 1억인데 근데 넌 버스 타고 다니니? 돈이 없어. 이 상황이 되는 부분이어서 다음번 확신하시게 되면 이 부분을 대리점 쪽으로 한번 바꿔보시는 건 어떨지 한번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혹시 2학기 때 하시게 되면 그 가사 설정 앞부분 조금만 더 올라가 주시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저희 할인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경품 응모 부분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가격 할인. 그래서 이 브랜드는 가격에 손을 안 대는 브랜드예요. 가격 할인은 없었던 브랜드예요. 하게 되면 정상 제품에서 시즌 세일 들어가고 시즌 오프 들어간 그것밖에 없었던 부분들이고 저건 경품이기 때문에 대부분 비용이 많이 나갔던 부분. 저것도 마찬가지로 하면 매출은 올랐지만 비용이 많이 나가서 별로 돈을 많이 못 챙겼겠죠. 그렇다면 이제 저런 부분들을 없앤다면 우리가 어떻게 안착화시켜서 저런 매출을 매년 10% 이상, 10%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신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전략으로는 좋았는데 백화점 쪽보다는 대리점 쪽으로 다음에 한번 안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마지막 5조. 자, 우리 오조 팀장님께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2020년 매출 하락 분석 및 개선 방안 발표를 맡은 오조 김예린입니다. 이번 발표는 사업 AI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한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2019년과 2020년도의 데이터를 분석하며 매출 하락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발표는 총 4가지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2019년도와 2020년도 비교 분석 및 문제점 파악, 그 후 그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개선 방안을 제출한 뒤 거기에 맞는 예상 효과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두 해의 총 매출 비교를 해봤습니다. 2019년도 매출 현황을 보시면 총 매출은 약 68억이었지만 2020년도에는 약 38억으로 45%를 감소했습니다.
반면 구매 고객 수는 4,788명에서 5,105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고객 수는 증가했지만 매출은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단순히 고객 수 감소가 아닌 다른 원인이 매출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먼저 판단한 결과 백단가 하락으로 봤습니다. 백단가는 고객 1인당 평균 구매 금액을 의미합니다. 2019년 백단가는 약 96만 원이었지만 2020년에는 약 58만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구매 고객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객 1인당 구매 금액이 감소하면서 전체 매출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즉, 매출 감소의 핵심 원인 중 하나는 백단가 하락이라고 판단하였으며 백단가 하락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상품별 매출을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스웨터와 다운류 매출 감소가 가장 세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존 매출 비중이 높았던 주요 상품군의 매출 감소가 전체 매출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요 상품군의 판매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이벤트 유전에 의한 월별 매출 추이입니다. 그래프에 표시된 원을 보시면 이벤트가 진행된 시기에는 매출이 크게 증가하지만 이벤트가 종료되면 다시 감소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구조가 이벤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고객 유지보다 단기적인 판매 촉진에 의존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 유지 실패에 대한 분석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전체 구매 고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구매 고객 수가 9,105명이 더 증가하였으며 신규 고객 유입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감소하였기 때문에 신규 고객 확보가 실제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상위 고객군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소수의 우수 고객에게 매출이 집중되어 있는 구조이며 해당 고객이 이탈할 경우 매출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신규 고객 유입은 지속되고 있지만 재구매와 고객 유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고객 관리 및 재구매 유도 전략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신규 고객 확보보다 기존 고객 재구매율을 높이고 고객 이탈을 방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고객 유지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고객 등급별 재구매율 분석을 추가로 진행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상위 고객군의 재구매율은 상위 10% 고객이 80%, 20% 고객이 53%, 30% 고객이 37%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상위 30% 고객의 재구매율은 37%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상위 고객군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과 상위 10% 고객의 매출 추이가 마이너스라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고객 이탈을 방지하고 재구매를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개선 방안입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현재 매출 감소의 주요 원인은 극단가 하락, 이벤트 의존 구조, 그리고 고객 유지 실패가 나타났습니다. 상위 고객군이 전체 매출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재구매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신규 고객 확보 중심의 마케팅을 벗어나 기존 고객 유지 중심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하고자 하였습니다. 우선순위는 매출 기여도가 높은 상위 30% 고객이며 고객 충분도를 높이고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라인 전략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이벤트 중심의 단기 매출 구조를 줄이고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을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개선 방안은 상위 30% 고객을 대상으로 한 라인 전략입니다. 분석 결과 상위 고객군은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재구매율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고 재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VIP 전용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등급별 차별화된 혜택, 프리오더 서비스, 개인화된 추천 메시지 등을 제공하여 고객의 브랜드와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표면 고객을 대상으로 웰컴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정 기간 구매가 없는 고객의 제공을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 유지율 향상과 재구매율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더욱 세부로 가야 상위 10% 고객을 위한 프리오션입니다. 상위 10% 고객은 재구매율이 가장 높지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고객군의 구매 빈도와 구매 금액을 더욱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첫 번째, 프리오더 서비스를 운영하여 신상품을 일반 고객보다 먼저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객이 특별함과 브랜드의 소속감을 느끼고 구매를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크로스셀링 전략을 적용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티셔츠를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팬츠와 스커트를 함께 진행하여 세트 구매를 유도하고 구매 품목을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매 금액 연동 리워드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 구매 고객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여 객단가 상승을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구매 빈도 증가와 객단가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위 20, 30% 고객을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 전략입니다. 이 고객군은 재구매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탈 가능성이 높은 고객층입니다. 따라서 재구매율을 유도하고 고객을 상위 등급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구매 후 3개월 至 6개월이 경과한 고객에게는 재구매 쿠폰을 발송하여 재방문을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재구매 횟수가 누적 구매 금액에 따라 공급 승급 혜택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구매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오른쪽 데이터를 보시면 2019년과 20년 모두 티셔츠와 팬츠 스커트가 가장 높은 매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20년도에는 티셔츠와 팬츠 스커트는 흡시 매출 품목을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고객 선호도와 높은 상품권을 중심으로 크로스셀링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구매 품목을 확대하고 국가가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CRM 메시지를 활용하여 고객 구매 이력과 관심 상품을 기반으로 맞춤형 상품 추천을 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재구매를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고객 이탈을 줄이고 장기적인 고객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상 효과입니다. 저희는 상위 고객분 재구매율 개선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현재 재구매율은 상위 10% 고객이 80, 20% 고객이 53, 30% 고객이 37%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위 10% 고객은 85%, 20% 고객은 65%, 30% 고객은 50%까지 재구매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 수치의 상위 고객의 대상 라인 전략, 맞춤형 혜택, 재구매 쿠폰, CRM 마케팅 등을 적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재구매율 향상에 따른 추가 매출은 성취량들과 상위 10% 고객은 약 1억 9천만 원, 상위 20% 고객분은 약 1억 4천만 원, 상위 30% 고객분은 약 9천만 원으로 추가 매출이 발생하는 것을 분석했습니다. 이를 합산하여 약 4억 2천만 원의 추가 매출이 예상됩니다. 또한 2020년 총 매출이 37억 5,700만 원에 해당하는 추가 매출을 반영하여 예상 매출을 계산한 결과 약 42억 원의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기존 매출에 대비 약 12% 매출 신장 효과에 해당합니다. 특히 상해 고객분은 구매 경험과 브랜드 인지도를 보유한 고객은 신규 고객 확보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상위 고객 대상 라인 전략과 맞춤형 마케팅에 투자할 경우 약 4억 2천만 원과 추가 매출 약 12% 매출 신장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고객 충성도 향상과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5조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표였습니다. 네, 질문하실 팀들 계세요? 지정을 안 해드리니까 질문들을 안 하시네. 저희가 상위 10%부터 30% 고객 타깃으로 진행하는 그 개선 방안인 거죠. 그러면 상위 10% 마지막 개선 목표가 상위 10% 재구매율이 현재 80%에서 85%까지 해서 5% 높이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 방안이 앞에 어떤 방안을 제시한다고 그랬었죠? 앞에 상위 10% 고객은 고객님만의 특별함을 경험해서 저희 브랜드의 충성심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목표로 했고요. 20, 30%는 이탈률이 가장 높은 고객이기 때문에 재구매 쿠폰과 웰컴 쿠폰 등을 활용하여 단가를 높이고 크로스셀링 을 매출의 단가를
되는 걸로 할인권을 주겠다. 그럼 그럼 상위 30% 고객 전 고객이 할인권 대상이 되는 건가요? 그냥 2, 3개월 이상 유입되지 않아 다시 오지 않았던 고객에게만 해당해요. 아, 고객 등급은 작년도 실적으로 고객 등급은 받았는데 그 스타트가 고객 등급을 부여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장을 오지 않으면 구매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대상이 된다. 대상이 된다. 줬는데도 안 오면 계속 대상이 된다. 그런데도 안 오면 거기까지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이벤트와 캠페인은 조금 여러분들이 개념을 다르게 하셔야 돼요. 이벤트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거지만 캠페인은 그게 달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걸 캠페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전부 다 지금 이벤트예요. 한 번 하고 말겠다는 거예요. 이분을 내 여자친구로 만들게 된다. 한 번 고백하면 끝이면 그건 이벤트예요. 그런데 진짜 내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갖 방법을 다 해서 해야 돼요. 다 이벤트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벤트식으로. 그래가지고 저 5%를 높이겠다. 저기 상위 10%, 20%, 30% 고객은 돈이 없어서 옷을 안 사는 사람이 아닌데, 그죠? 여기에서 뭔가 마음이 안 들어서 다른 브랜드로 넘어간 사람인데, 그죠? 다시 오게끔 한다는데 그거 갖고 될까? 그 생각을 한 번만 좀 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5개 조